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에, 이제 연휴가 끝나고 여러분들 이제 출근을 어제부터 하셨는데 며칠 놀다 보니까 또 좀 회사 생활이 좀 그렇죠. 어쨌든 오늘 또 날씨 좀 풀렸고 이거는 그 옛날에 한번 나갔던 내용입니다. 자,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이 뭡니까?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 국가유공자는 우리 상위 등급에 따라서 아니면 장애 등급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금액이 어, 내가 그 일반 사람들을 따질 때 그 부유층이든 자 부유한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무조건 가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부유층이든 아니면 중간층 되느냐 아니면 저소득층이냐 고소득층이냐 중소득층이냐 저소득층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 사회 일반인들만 그렇게 나눠진 게 아니라 우리 국가 이용자들도 그 등급에 따라 그러니까 생활조정수당이 좀 그 내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생활조정수당이 추가로 나갑니다. 내가 만약에 6급 이상이다 하면 6급 이상에 걸맞는 내가 보훈수당을 매월 받고 있죠. 보험연금을 받고 있는데 그거 갖고는 내가 생활이 가족이 많은데 거기에 국가용자에서 나오는 그 급여 갖고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된다. 이런 분도 있고 뭐 중위소득자는 뭐 그런 대로 이제 왜냐하면 부모 재산을 많이 타서 좀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니면 또 아주 잘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상중하로 설명하기 쉽게 상중하로 나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상중하라고 구분되어 있지 않고 상중하로 나눠 본다면 어쨌든 우리는 생활조정수당이 어떤 사람한테 하나 주느냐, 그러니까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지금 여기 지금 화면에 1번 나와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 이제 대상이 되겠냐면 우리 국가용자가 거의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 보상 대상자, 그리고 기존 중위소득자 50% 이하인 사람, 그 다음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에게 지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만 생활조정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유공자라 하더라도 내가 여유 있게 살면 이 생활조정수당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그래서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었으니까 이거는 국가유공자 전반에 걸쳐서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그리고 수준은 기존 중위소득 50% 이상인 자,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그리고 본인 또는 선순위, 본인이나 또 선순위 유족에게 일단 지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급 대상은 그렇고요. 그러면 지급 대상은 좋은데 생활조정수당은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얼마나 도대체 생활조정수당을 준다는데 얼마를 주는 겁니까? 만약에 내가 해당이 된다면 얼마를 지급해 줍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 수에 따라서 가족 수 그러니까 가족 수에 따라서 한 명에서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가족 수에 따라서 최저 22만 원에서 최고 33만 6천 원까지. 가족이 아무리 많아도 33만 6천 원 이상은 없어요. 그리고 혼자 산다면 가족이 적으면 22만 원으로 이제 일단 보시면 되겠어요. 가족이 적으면 22만 원, 가족이 많으면 최고 33만 6천 원까지.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에서 국가 유공자로서의 이 연금 매월 지급되는 연금 이외에 추가로 보너스로 보면 돼요. 보너스. 이제 그 표현은 보너스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추가로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내가 받는 연금에다 플러스 이거 준다. 왜? 그걸 받아갖고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된다. 라는 판단을 한다면, 된다면, 보험부에서 판단을 한다면, 이렇게 22만 원에서 1인 가족 22만 원에서 33만 6천 원까지 지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혹시 제가 지금 말하는 거 놓쳐도 제가 더보기란에 붙여놓을 거예요. 설명 더보기란 참조해 주셨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때 잘 듣고 혹시 잊어버렸으면 그 더보기란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 밑에 좋아요 밑에 보면 더보기 있죠? 더보기 끝에 더보기를 클릭하면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생활조정수당은 22만 원에서 33만 6천 원까지 책정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생활조정수당은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나요?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신청?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신분증을 갖고 어디를 가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가서 신청하면 돼요. 간단하죠. 뭐 또 전화로 해서 내가 이거 괜히 헛걸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그렇게 의심이 간다면 한번 전화로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근데 전화로 하면 답이 바로 안 올 수 있어요. 왜냐면 전화로 하면 그 전화하신 분의 자료를 재산 관련 자료를 그분들이 찾아서 넘겨서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가셔서 신청해 놓고 좀 기다리면 그분들이 찾아서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은 여러분 마음대로예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어떻든 쉬운 대로 하시면 돼요. 마음에 내킨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동사무소가 아니라 해당 보훈지청에 가서 상담 후에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상담 후에 신청한다는 것은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상담하는 겁니다. 해당이 되면은 신청만 하고 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수 생활조사를 거쳐서 이제 지급하게 되는데 지급 여부가 확정되면 신청한 달,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오늘 2월 13일 날 신청을 했다. 그런데 많이 밀려서 내가 한 4월 달에 나왔다. 그러면 4월 달부터 주는 게 아니에요. 신청한 달로부터 줘요. 신청한 달. 그러니까 내가 4월 달에 받으면 2, 3, 4, 3개월 걸 받게 되죠. 신청한 달로 기준이. 그러니까 뭐 조금 늦게 나오면 늦게 나온 대로 뭐 기다릴 수밖에 없고 기다려도 손해는 없다. 왜냐하면 그 금액이 줄지 않고 그대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조정수당은 사실은요 처음에는 없었는데 어떤 그 똑같은 유공자인데 어떤 분들은 부유하게 살면서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가족이 많아서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다 이러신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신 분 또 연로하셔갖고 노동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연금에다만 의지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연금 외에는 내가 벌이가 없어요. 수입이 없으니까 연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연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수입을 그러니까 집에 돈을 벌어온 사람은 없는데 쓰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궁핍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는 거죠. 그래서 생활조정수당이 국가유공자 정상적으로 나가는 급여 이외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추가로 더해서 기본급 플러스 추가분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많이는 안 나가죠.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어요. 최하 22만 원에서 가족 수에 따라서 22만 원에서 33만 6천 원. 가족 수가 아무리 많아도 얼마요? 33만 6천 원 이상은 넘어가지 않아요. 그럼 가족 수가 아무리 적어도 22만 원 내려오지 않아요. 밑으로는. 22만 원에서 33만 6천 원 사이에 내가 받게 된다. 근데 우리 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받고 못 받고. 그래서 이제 다른 수입이 없으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정상적으로 나온
국가 유공자로서의 보훈 급여 에다가 보훈 급여 연금이죠. 보훈 급여금에 플러스 생활 조정 수당이 추가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내가 전반적으로 거의 다 해당이 돼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이렇게 하면 다 되죠.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참전유공자가 빠졌죠. 그럼 참전유공자 수당이 따로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현재 보훈부에서 정해준 테두리 안에서만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세 번째 생활조정수당 그럼 어떻게 신청합니까? 가장 질문이 많은 게 이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궁금한 사항이 그거죠. 어떻게 본인이 속한 주소지, 관할, 보훈, 지청에 가서 신청하시되 신분증을 꼭 들고 가셔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 준비할 것도 없어요. 왜? 옛날에는 우리가 준비를 다 했어요. 뭐 준비하고 막 이거 재산 사항이 어떻고 준비를 했는데 지금은 보훈부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있을 때 그거는 다 없애버리고 뭐 신청 그 신청 자체도 신청만 해놓으면은 직원들이 알아서 다 조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직원들이 일이 많아졌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신청한 사람들은 편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도 보시면 이제 우리가 그 하위 소득, 중위 소득, 고위 소득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그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한선에 해당이 되시면은 여기 해당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좀 식구도 많고 이거 정말 매월 보면 겨우겨우 맞춰가거나 집안에 무슨 일이 좀 있으면은 마이너스가 생겨요. 이 정도 되신 분들은 찾아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이건 처음 나가는 건 아니고 옛날에 한번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잊어버리고 또 한번 하셨던 분들은 이제 기억을 하시는데 해보지 않았던 분들은 계속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청한 방법이 간소화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보훈지청에 찾아가기 싫으면 내가 가봐도 헛걸음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 일단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면 주민등록번호 물어볼 거예요. 주민등록번호만 세대죠. 주민등록번호만 가르쳐 주면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좀 기다리십시오 하고 찾아보든지 아니면은 좀 빨리 안 찾아지면 제가 확인해서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던 둘 중에 하나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분증만 가지고 일단 신청만 하면 돼요. 신청만. 그러면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볼 필요도 없어요. 왜? 내가 좀 힘들다. 우리 나 정도 되면은 이건 좀 저소득층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무조건 신청하는 거예요. 왜? 신청해서 만약에 해당이 안 되면 받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어떤 제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훈부에서는 자료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미 조사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가서 신청만 하시면 돼요. 신분증 들고 가셔야 됩니다. 신분증 들고. 그래서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은 어느 내가 생활 수준이 좀 낮다. 가족은 많은데 낮다. 이런 경우에. 근데 옛날에는 부양 가족이 있으면 안 줬어요. 예를 들어서 내 아들, 딸,
그러니까 사위까지 들어가요. 아들, 며느리, 딸 사위까지 들어가요. 사위까지 부양 가족으로 봅니다. 그럼 뭐 사위가 잘 살아요. 잘 사는데 이 부모를 공양할지 몰라갖고 어렵게 사는데도 도움을 하나도 안 줘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법을 없애버린 거예요. 삭제해버린 거예요. 아, 이거는 지금은 어, 자녀와 며느리와 사위와 딸, 이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사람들하고 상관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아들, 딸이나 또 며느리나 사위가 잘 살면 여기 대상이 안 됐어요. 왜? 그분들이 이제 이제 그 부양 가족이 도와줄 거다. 그러니까 안 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돌아가는 사회를 보면 옛날하고 달라서 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좀 잘 살아도 부모를 공경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어렵게 살아도 별로 관심이 없는 아들, 며느리, 딸 사이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있으나 마나 상관없어요. 그분들이 설사 100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생활조정수당은 내가 형편에 맞으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제 도움을 주지 않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면 원칙이 그렇습니다. 원칙이. 그래서 내가 부양가족이 있어도 옛날에는 부양가족이 있어서 잘 살면 그 딸이나 아들이 며느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이 생활조정수당의 대상자가 안 됐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또 나한테 많이 뭘 주고 있어도 무시하고 그까지 따질 필요가 없으니까 무시하고 일단 나에게는 지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래서 옛날에는 또 그 어려웠던 게 뭐냐면요. 이거 내가 신청하려면 되게 어려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신청 서류가 복잡했어요. 뭐 왜냐하면 재산을 파악해야 되니까. 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냐 월세냐 그거 월세 계약서 전세 계약서를 내라 아니면은 또 아들 딸 뭐 수입이 얼마냐 뭐 이런 거 다 따졌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간편하게 간소화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옛날에 이거 뭐 그 귀찮아서 서류 준비하기가 귀찮아서 안 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들은 꼭 한번 해보셔요. 해보시고 힘 들지 않잖아요. 전화 한 통화 해도 되고 신분증 들고 가까운 지역에 찾아가서 신청하시면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가끔 말씀드렸듯이 우리 보훈부 장관이 여걸입니다. 여걸. 정말 뭐 다양합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보도 자료가 계속 나와요. 이 양반 지금 또 있는데 아까 하나 장례비 관계가 있었는데 제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망설이다가 이걸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장례비 관계에 대해서 이제 좀 제가 방송을 해드릴게요. 또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쪽으로 지금 또 법을 개정하고 있어요. 지금 보훈부 장관이 오셔갖고 그래서 이제 아마 차츰차츰 우리가 한 술에 배부르지 않잖아요. 한 번에 뭐 한 숟가락 먹었는데 배부르기를 원하고 그런 거는 우리 이제 그런 분이 없겠지만 이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 기다려 보는 거예요. 기다려 보면 나에게도 내가 기다리지 않는다고 해서 뭐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일단 생활조정수당이 옛날에 부양가족 때문에 신청이 못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다면 지금부터라도 꼭 지금 신청하셔서 좀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께 방송 드렸고요. 지금 내가 설명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제가 붙여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하신 여러분, 제에게 아직도 구독자가 아니신 어르신이 계시면 구독 버튼 누르시면서 좋아요, 좋아요, 알람 설정. 알람 설정 뭐예요? 내 방송이 여러분께 미리서 내가 올려놓으면 여러분이 보지 않아도 핸드폰에
2, 3초 정도 제목이 뜹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궁금했던 것 같으면 얼른 들어보면 되고, 궁금하지 않으면 그냥 무시해도 되죠. 어쨌든 날 이제 아직도 뭐 겨울은 겨울이니까 날씨가 좀 풀린다고 해서 옷차림 너무 가볍게 하시지 마시고요. 따뜻하게 감기 걸리면 절대 안 됩니다. 어,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좋은 소식 갖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